멀지 않은 과거, 인류가 연금술에 얽매이던 시절, 어비스호의 연금술사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소환된 악마는 어비스호에 탄 모든 승무원에게 영생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악마가 만든 불사의 술을 마시면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순간 불사자들끼리의 룰이 생기는데, 하나는 불사자의 앞에서는 반드시 본명을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불사자가 다른 불사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면 불사자를 흡수함과 동시에 그의 기억과 지식을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이 술의 제조법을 자신을 소환한 마이저 아발로에게만 알려줬고, 마이저는 이 지식을 동생에게 전해줬지만, 가장 탐구욕이 심했던 세러드 쿼츠는 금단의 술을 탐하기 시작했고, 위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마이저의 동생을 흡수했습니다. 어비스호 선원들은 세러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세러드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고, 서로가 언제든 서로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연금술사들은 어비스호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なんだいミリア。エリスから手紙が来てたよ。 금광채굴의 열중 중인 커플 아이작과 밀리아. 나사가 거학에 빠진 이들은 멍청하지만 실력은 좋은 도둑으로 자칭 나쁜 놈들의 돈만 빼앗는 정의에서도 이들의 모험담은 정확히 1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次。 경찰에도 이름을 알린 사고뭉치 듀오. 심성이 좋은 탓인지 도둑질 한답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기에 경찰은 이 둘의 범죄를 간단한 훈계로 끝내왔는데, 기어이 이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おいミリア。何アイザック。泣いてるぞ。泣いてるね。 아이작과 밀리아가 숨어든 제노아드가, 지역 부호로 유명한 제노아드는 마피아들의 수작으로 당주와 장남이 살해당했고, 남은 건 차남인 델러스 제노아드와 장녀인 이브 제노아드뿐. 델러스 제노아드는 동생을 아끼는 좋은 오빠지만 동시에 탐욕의 눈먼자이기에 그는 남은 유산을 전부 독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やあ。君んちの不幸は俺たちがみんな持ってってやる。これで一家安泰だね。 강도를 하러 들렀지만 이브의 눈물을 본 아이작과 밀리아는 반은 이브를 위해 반은 자신을 위해 제노아드의 유산을 몽땅 훔쳐갔고, 정말 놀랍게도 유산이 모두 없어지자 델러스는 평범한 오빠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되네. 絶対目立つような真似はすんなよ。わかってるよ。地味に地味に動けばいいんだね。その通りだ。 일확천금을 얻어 한껏 들뜬 아이작과 밀리아. 이제 한 탕만 더 하고 시골로 도망치는 행복한 여생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이들을 덮쳤습니다. なぜ跳ねた。申し訳ございません。突然道に躍り出しましてブレーキが間に合いませんでした。 뺑소니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자동차. 이 차에 타고 있던 건 과거 어비스호를 혼란에 빠뜨렸던 세러드 쿼츠. 어비스호 사건 이후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야망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러드의 수족인 반지는 세러드의 명령하에 혼자 불사의 약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세러드는 마이저의 동생을 흡수함으로써 제조법을 습득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이저가 동생에게 전해줬던 제조법은 절반뿐. 세러드는 절반인 제조법으로 불사의 술을 만들었지만, 이 술은 불사는 가능하지만 불로는 불가능했습니다. おいよせよ。手が燃え尽きちまうぞ。 반지는 연구 끝에 완벽한 술을 만들어냈지만, 위에서 장난치던 마피아들 덕분에 연구시설을 홀랑 태워먹었고, 완성된 술을 들고 탈출했지만 갖고 나온 건 겨우 2병뿐이었습니다. バーンズさん、失礼。 그 시각 필로 프로센처는 처음 보는 여성의 단추를 돌려주기 위해 그녀의 뒤를 쫓았는데, 油断も隙もあったもんじゃねえ。 델러스 제노아드에게 걸려 술을 빼앗길 뻔했지만 필로의 도움으로 겨우 술을 지켜낸 반즈. 델러스 패거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터라 필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절한 척한 뒤 기어이 반즈에게서 술을 빼앗았습니다. バーンズさん、
세러드의 수족인 애니스는 반지를 데려갔고 세러드는 실패한 부하를 거리낌 없이 흡수한 반지의 기억을 애니스에게 넘겨준 뒤 애니스에게 당장 델러스 일당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俺らに力を貸してくれるなら俺らはあなたの組織の下につきますよ。悪い話じゃないでしょう。 필로에게 두들겨 맞은 델러스 일당은 어떻게든 연주를 얻어보려고 마피아 조직인 간돌 패밀리와 협상에 나섰는데 돈도 힘도 없는 델러스를 이들이 받아줄 리 없었고 결국 훔친 수를 빼앗기고 여기서도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던 델러스 일당은 멀쩡한 아이작과 밀리아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지만 이들을 쫓던 애니스에게 또 두들겨 맞았고 생명의 은인과 간단히 통성명을 하고 친히 델러스 일당을 애니스의 차에 실어줬습니다. 세러드는 반쪽짜리 술을 이용해 델러스 일당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로 했고 반쪽짜리 술을 마신 델러스 일당을 다시 간돌 패밀리에게 보냈는데 とりあえずこっから近いガンドールファミリーのアジトに行こう。まあ今日のところは様子見ってとこで。様子見ってとこだね。 델러스 일당은 간돌 패밀리 아지트에 도착해 불사의 능력으로 술을 되찾았지만 델러스가 오니 지지리도 없는 탓인지 술을 갖고 나오자마자 아이작 듀오와 마주쳤고 그대로 이들에게 술을 도난당했습니다. まさか酒とはな。まさか酒とはね。 7.8개의 대도는 이번엔 옆 동네 마르티조 패밀리를 털기로 했고 이들을 감시하던 애니스도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작과 밀리아가 마르티조 패밀리에 잠입했을 무렵 마르티조 패밀리는 새로운 간부를 맞이해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날은 마침 필로 플로센초가 간부로 인정받은 날. 간부가 되기 위해선 오랜 기간 마르티조 패밀리에 몸담아온 마이저와 한검승부를 해야 했고 필로는 숙련자인 마이저에게 한 수를 따냈습니다. 밀리아가 호들갑을 떤 덕분에 축제는 잠시 중지됐는데 다행히 총에 맞은 건 아이작의 모자뿐. 기왕 이렇게 된 거 사과라도 할 겸 마르티조 패밀리는 아이작과 밀리아를 파티에 초대했고 아이작은 자신이 훔쳐온 술을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あの女マイザさんちょっと失礼します 애니스에게 단추를 건넨 필로. 그 시각 세러드는 애니스를 따라 마이저 앞에 나타나는데 세러드는 마이저를 흡수해 술에 나머지 제조법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話せよ中に仲間がいるんだダメです。今中に入ったら。 세러드가 마르티조 패밀리를 학살하고 마이저와 대치하는 동안 밖에 있는 필로와 애니스는 델러스 일당과 조우. 이들은 더 이상 세러드의 개가 되지 않겠다며 필로와 애니스를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겨우 도망쳤지만 퇴로가 막혀버린 마이저.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러드의 차를 훔친 아이작과 밀리아가 세러드를 쳐버렸고 세러드는 애니스에게 둘을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니스는 세러드가 만든 호문클로스로 오직 세러드의 명령만 따르고 세러드의 명령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편리한 존재. 세러드의 명령엔 절대 복종하는 애니스였지만 아이작 듀오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자신과 친구가 되줘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둘을 살리기 위해 세러드를 배신했습니다. こいつテニスに何した貴様らそいつは俺も聞きてえな 불로불사의 술을 먹고 전원 깔끔히 되살아난 마르티조 패밀리. 마이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고 200년을 넘게 준비했던 세러드의 야망은 일개 마피아들에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俺全部分かってます フィーロ、それなら言うまでもないでしょう。よりによってあなた方に 마이저는 동료들에게 영생이란 저주를 나눠줬다며 자책했지만 뜻밖의 영생을 살게 된 마르티조 패밀리는 그저 신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반쪽짜리 약을 먹은 델러스 일당은 그대로 드럼통에 담겨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걸로 자동으로 이브가 당주가 됐으니 아이작과 밀리아는 세러드의 야망을 저지함과 동시에 제노아드 재산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아이작
なんだいミリアン。エリスから手紙が来てたよ。 여기까지가 1년 전의 이야기. 편지를 보낸 애니스가 말하길 어차피 니들이 1년 동안 판 곳에서 금은 안 나올 테니 시간 되면 마르티조 패밀리로 놀러와라. 불사의술 사건 이후 아이적과 밀리아는 마르티조 패밀리의 영웅 취급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둘은 성격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お疲れさん。相変わらず威勢がいいな。ええ、ついにこのフライングプッシーフットに乗れるんですから。 아이적과 밀리아는 미대륙을 횡단하는 열차 플라잉 푸시풋을 타고 마르티조 패밀리에게 가려고 했는데 플라잉 푸시풋은 미국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열차. 시대가 시대다 보니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호시탐탐 이 열차를 노리고 있었고 아이적과 밀리아는 이번에도 또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顔面に入れ墨してるなんて初めて見たぜ。カルチャーショックだね。ひょっとして映画スターなのか？ 일단 들이밀고 보는 아이적과 밀리아. 이 소심한 친구는 자쿠지 스플롯. 옆에 있는 리스 홀리스톤의 애인으로 리스가 폭발사고로 시력이 급감하자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에 큰 문신을 새긴 따뜻한 남자입니다. この話を列車の中ですると、その列車にも来るんだよ。レールトレーサーがな！ 승객들을 몰래 잡아가는 귀신 레일 트레이서. 자쿠지는 겁도 많은 탓에 말도 안 되는 괴담에 겁을 잔뜩 먹었고 기어이 차장에게 가서 귀신에게 살아남는 법을 알아온다고 했습니다. 気をつけろこのか。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ん。 안타깝게도 이 열차엔 다양한 테러리스트들이 타고 있었는데 자쿠지가 마주친 건 루소 패밀리의 보스 레드 루소. 전 보스가 아이작 듀오에게 매출액을 몽땅 털리는 바람에 레드는 손쉽게 보스의 자리에 올랐고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인 그는 쾌락 살인마들을 모아 미치광이 살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레무레스란 조직으로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는 보스 휴이 라폴레트를 석방시키기 위해 기차를 공짜로 납치하려는 집단. 그리고 또 하나는 자쿠지와 동료들인데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차로 운반하고 있는 신형폭탄이었지만 동료는 식당 칸을 부탁한다는 말을 잘못 들어 열차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それら全員床に伏せろ。てめえら全員両手あげろ。やいやいやい、お前ら全員動くな。 자쿠지의 동료는 빠르게 퇴장하고 총격전에 난장판이 된 열차. 루소가 레무레스를 두들기고 있는 동안 자쿠지는 차장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건 도저히 인간의 짓으로 보기 힘든 기관사의 시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가운데 레무레스, 루소 패밀리 가릴 것 없이 테러리스트들이 하나씩 열차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한 곳에 모으려는 자쿠지. 겁쟁이의 찌질이긴 하지만 자쿠지는 할 때는 하는 남자로 과거 루소 패밀리가 친구들을 건드리자 단신으로 쳐들어가 아지트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もちろんレールトレーサーを探しにさ。この列車から帰ってもらうようにお願いするの。ダメだったら。やっつける。 자쿠지 랭에게 전적으로 협력한 아이작 듀오. 아이작 듀오는 레일 트레이서의 추적을 맡았고 자쿠지 랭은 루소와 레무레스를 소탕하고 승객들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よってなんだガキ。 한편 레무레스와 교전 중인 레드루소는 체스오프 메이엘이란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았는데 소년이 말하길 자신은 수제폭탄을 만드는 전문가이며 지금 이 열차에 신형 폭탄을 실어놨고 폭탄과 돈을 지불할 테니 승객들을 모조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そんな余裕のある目をされてみろよ。嫌でも殺したくなっちまうじゃねえか。 협상은 순식간에 결렬. 체스오프는 레드루소가 떠나자마자 되살아났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お兄ちゃん誰なの？ 인기척도 없이 등장한 열차의 기관사. 그가 바로 테러리스트를 하나씩 처리하던 레일 트레이서. 평소엔 클레어 스탠필드라는 평범한 기관사로 일하지만 그의 실상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디노란 살인 청부업자. 타겟을 갈아서 죽이기에 디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극악무도하지만 정과 의리에 상당히 약한 친구입니다. その制服をどこで手に入れた？今朝駅でジジイの車掌から
자신을 기관사로 키워준 차장을 죽였다고 하자 클레어는 레모레스와 루소 패밀리를 전부 죽이기로 했습니다. 今から俺はこの列車にとってのお前らにとってのレイルトレーサーだ。 체스워프가 불사신이라는 것과 신형폭탄의 존재를 확인한 클레어는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체스워프를 화물칸 밑에 묶어뒀습니다. 新たな犠牲者発見って感じ。 레모레스와 교전 중인 레드루소는 레모레스의 간부 샤니 라폴레트와 격돌. 샤니는 레모레스가 추종하는 불사신 휴이 라폴레트의 딸로 레모레스 중 유일하게 이번 작전을 반대했고, 아버지는 살인을 원치 않는다며 작전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さっきそいつが言ってたこと本当か？ほら、本当はこの作戦に反対だの。人はあまり殺したくないだの。 둘의 대화를 엿든 클레어는 샤니가 사람을 죽일 의지가 없다는 걸 파악하고 샤니 쪽의 가세에 루소와 맞섰습니다. 俺の先輩の車掌のトニーをだ。車掌ってことはデューンをやったのはてめえか。 클레어에게 덤벼들었지만 상대도 안 되는 레드루소. 열차에 타고 있던 레드루소 애인 루아가 레드를 말리러 왔지만 클레어는 루아의 목과 나무에 밧줄을 묶어 루아를 미끼로 레드까지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こいつがうっしゃ。 그 시각 레일 트레이서를 쫓던 아이적과 밀리아는 열차 밑에 묶여있는 체스워프를 발견했고 즉시 밧줄을 이용해 구출에 나섰지만 아이작이 불사자인 걸 깨닫자 체스워프는 흡수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시작. 밖으로 튕겨나갈 뻔한 아이적과 밀리아였지만 다행히 일을 마친 클레어가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로프를 잡아줬습니다. 한편 자쿠지 일행은 니스가 몰래 갖고 탄 폭탄 덕에 순조롭게 열차를 장악해갔고 자쿠지는 레모레스의 간부와 열차 위에서 일기토를 시작. 화염방사기로 무장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어디선가 아이작과 밀리아가 날아와 간부를 습격했고 자쿠지는 빈틈을 노려 니스가 선물해준 초소형 폭약으로 레모레스의 간부를 날려버렸습니다. ほんの少しだけ右手を伸ばせば。よかった。本当によかった。 아이작과 밀리아의 손길에 그만 울음을 터뜨린 체스. 체스는 과거 어비스호에서 불사의 술을 마신 소년으로 불사의 술을 마신 이후 동료 연금술사에게 끝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겨우 탈출한 체스는 수제폭탄을 판매하며 자신이 먹히기 전에 불사자들을 먹으려고 했는데 기차 안에서 불사자의 롤로 자신의 본명을 말해버린 순간 기차 안에 또 다른 불사자가 탑승했다는 걸 알았고 그를 확인하기 위해 승객 전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そうだったのか。チェス君はやっぱりいい子だったんだね。みんなを心配させないようにそんな嘘をついてたなんて。 대체 뭘 어떻게 들어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의젓하게 자라온 체스에게 감동받은 아이적과 밀리아. 이로써 레모레스와 루소 패밀리는 전멸. 레일 트레이서는 귀신처럼 실종. 신형폭탄은 자쿠지 일당이 들고 도망쳤고 플라잉 푸시부터는 승객들을 데리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エニスにフィーロにマイザー。久しぶりだな、まあいい人たち。そうで何よりだね。 마이저와 체스는 당연히 구면이었고 체스는 마이저가 자신을 흡수할까 잔뜩 겁을 먹었지만 마이저의 손짓엔 일말의 살이조차 담겨있지 않았기에 체스는 200년 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これでたくさんの子供たちが救われたぞ、ミリア。毒電波からだね、アイザック。 뭘 자꾸 해결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사자를 둘러싼 사건만큼은 확실히 정리하고 다니는 아이작과 밀리아. 정작 본인들이 불로불사라는 사실을 안 건 70년의 세월이 흐른 2000년대 초반. 멍청하지만 마냥 즐거운 이 커플은 과거도 현재에도 미래에서도 세계를 귀찮게 하는 귀여운 궤도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아카노였습니다. 원작은 상당히 장수한 라노벨로 특유의 느와르 감성과 불사신의 판타지 그리고 아이작과 밀리아의 개그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매 화마다 시간선을 꼬아놔서 솔직히 원작 안 본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구성해놨습니다. 뭐 작화 좋고 음악 좋고 성우 연기 좋고 한 건 맞는데 대체 구성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의문이 드네요. 덕분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음에도 대본 쓰는데 진짜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내가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본 쓰면서 수십 번 후회했어요.
하지만 시간선만 잘 파악하면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기에 두뇌를 풀 가동해 차곡차곡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원작의 내용은 크게 연금술사의 이야기인 1700년대 편, 마피아들의 이야기인 1930년대 편, 그리고 현지의 이야기인 2000년대 편으로 나뉩니다. 이제 2000년도 초반은 현재가 아니네요. 특이한 점은 마피아라고 언급했지만 등장하는 갱스터들은 마피아와 조금 다른 카모라라는 조직으로 수평적인 조직 구성을 가진 생소한 친구들입니다. 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카모라, 응드랑게타 등 마피아 외에 여러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1700년도판은 일찍 끝났고 1930년도에 마지막 에피소드와 2000년도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남겨놓고 꽤나 긴 휴재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휴재면 기다라도 안 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에피소드를 6년이 넘게 휴재 중이라 얼마나 다이나믹한 엔딩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뭐 이야기의 흐름상 평범하게 끝날 것 같지만요. 근데 나오기는 하는 거죠? 이상 오늘의 애니리뷰 아이작과 밀리아로 시작해 아이작과 밀리아로 끝나느니 솔직히 아이작 듀오 없었으면 리뷰할 생각조차 없었을 것 같은 아카노였습니다. 저도 아이작과 밀리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랄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